13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자, 13번. 13번은 그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거예요. 단어 형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거기 기억해 보니까 뭐 찾으라고 돼 있습니까? 어근 더하기 접사 플러스 무슨 구조다? 어근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찾으라고 하는데 어근은 뭐냐면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근은 다른 말 이제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근은 실질 형태소로서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접사 같은 경우는 어근에 덧붙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 실질적인 의미인 어근의 뜻을 좀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접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자 1번 선지부터 보니까 뭐라냐면 맺은 말이 됐어요. 맺은 말. 자 맺은 말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 가능하냐면요. 그러니까 맺음 더하기 말이거든요. 맞죠, 그치? 그래서 맺다라는 동사. 그래서 요 맺다라는 동사의 어간에다가 요 접사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된다? 말이 결합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분석되냐면은 요 매지 뭐가 되냐면은 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접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 말도 뭐가 된다? 근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사실 1번이었습니다. 1번. 그치?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선지. 자, 눈물 샘인데 자, 눈물샘은요. 눈 더하기 물.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샘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치? 그래서 눈하고 물은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애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근. 얘도 뭐가 된다? 근. 그 다음에 샘도 뭐가 된다? 근.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옷걸이입니다. 자, 옷걸이는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걸 플러스 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옷이 뭐가 된다? 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걸이 뭐가 된다? 어근 되고 이는 뭐가 된다? 접사가 된다. 라고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가위질입니다. 가위질은 가위 더하기 뭐가 된다? 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위가 뭐가 된다? 마찬가지 근이고요. 질이 뭐가 된다? 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헛걸음. 자, 헛걸음인데 이 헛걸음 같은 경우는 더하기 걸음인데 원래는 이제 걷다에서 온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걷다의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뭐 걸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헛이 뭐가 되면 접사. 그다음에 것이 어근. 그다음에 도 뭐가 된다? 접사.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은 잘 푸셨는데 하나만 좀 그러니까 어차피 설명하는 김에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14번은 우리가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은 2번이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우리 사실 1학기 때 다 배운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뭐가 된다? 커가 된다. 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히읗하고 기억이 더해져서 뭐가 된 거야, 지금? 키읔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 뭐만 일어난다? 양만 일어난다. 맞죠? 그치? 그러니까 히읗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틀린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은 게 21번, 25번이 좀 높았어요. 21번, 25번. 자, 법률 지문 가볼게요. 21, 25. 자, 21, 25입니다. 자, 볼게요. 자, 미성년자와 관련 내용입니다. 자, 17세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이제 미성년자의 자 계약 취소권 관련된 건데 자 지금 나이가 몇 살로 되겠어요? 17세니까 우리가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란 말이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부모의 동의 없습니다. 그치? 60만 원의 다이어트 제품을 할부로 그냥 절반 정도 그러니까 60만 원을 할부로 해서 절반이니까 얼마 정도 지금 먹은 거야? 30만 원어치 정도 먹었나 봐. 알겠죠? 그치? 그때 계약을 취소했대요. 효과가 없자.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급은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 2개월치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뭐 10만 원 맞죠? 절반 정도 먹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1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자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봉유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령 행위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제25조입니다. 민법 제5조. 자, 지금 보니까 누가 있다? 미성 누가 있다? 연자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있다? 판매 업자가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뭐 했다고 지금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치? 그러면은 이 계약을 자, 미성년자에 두고 법정 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은 주로 누구냐면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치? 그럼 부모는 이 계약을 뭐 한다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죠? 그치?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렇게 취소할 때 그리고 미성자의 동의는 상관없어요. 맞죠? 그치? 왜냐면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미성년자의 대리인이야. 맞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어서 볼게. 자,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 중요한 거 체크.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케이. 음. 자, 이렇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건요. 뭐라고요? 미성년자를 뭐 한다?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좀 약간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미성년자가 가서 포르쉐를 계약하는 거야. 그렇죠? 포르쉐 뭐 아무리 싼 차도 1억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판매업자가 싹싹 꼬셔가지고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걸 부모가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자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에 취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중도에 취소 시작할게요. 중도 취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 물건 하나도 사용 안 했어. 맞죠? 그러면은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게 그냥 물건을 돌려주면 돼. 맞죠? 계약 없던 걸로 하면 돼 그냥. 맞죠? 그치? 그럼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아까 말했지 이미 뭐 먹고 있어. 그쵸? 그럼 중간에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 얘기지. 맞죠? 그게 좀 문제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다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함을 의미한다.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다. 자, 계약 취소의 의미입니다. 자, 계약 이전 상태로 뭐 한다는 거야? 원상 뭐 한다? 회복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러면은 자 지금 뭐 마찬가지 미성년자가 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판매업자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미성년자는 판매업자한테 뭐 한다? 물건을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업자는 미성년자한테 뭐를 돌려준다? 대금을 돌려줘야 돼요. 맞죠? 사실 이러면 문제될 거 없어. 그쵸? 서로 그냥 원래대로 그냥 회복을 하는 거니까. 그치? 각자가 받아야 될 거 받고 끝난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어서 볼게. 자, 그런데 민법 제 141조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 있는 것을 명시한다. 그거 좀 체크할게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 있다 체크합니다. 자, 요 범위, 그치? 요거의 범위야. 자, 범위인데, 자, 일단 뭐라고 했습니까? 민법 몇 조? 제 141조입니다.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다? 지금 대금 반환 범위, 그치? 미성년자의 경우입니다. 그치? 미성년자의 대금 반환 범위 같은 경우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그치? 받은 이익 현존 한도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자, 좀 더 설명할게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체크 중요합니다. 생활 필수품 체크.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걸 소비함으로써 현존이익 발생했다 체크. 현존이익 발생 체크. 그래서 체크.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슬러시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은 자, 미성년자가 지금 어떻다? 그것을 소비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만큼 소비했으니까 그 상품의 가치가 이제 떨어졌겠죠. 그쵸? 그러면은 현존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은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자, 중요한 거 체크.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 체크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의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체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에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체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 조금만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보니까 자, 두 개로 나눴죠. 생활 어떤 경우 필수 품인 경우가 있고, 맞죠? 그렇지? 그다음에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생활 필수품인 경우 아까 말했듯이 지금 뭐라고 그 미성년자가 소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현존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야. 이 경우는 현존 이익이 발생을 했다고 보고요. 이 경우는 현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예에서 청소년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 근데 그게 생활 필수품이야. 그래서 예에서 그 100만 원짜리가 미성년자가 써가지고 그 가치가 뭐 90만 원, 80만 원 떨어졌어. 맞죠, 그치? 그러면은 사용자 판매 입장에서는 그 가치가 뭔가 떨어졌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그 가치만큼은 미성년자가 반환해줘야겠지. 맞죠, 그치? 근데 만약에 생활 필수품이 아니야. 그래서 따로 현존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럼 그건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볼게.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 자, 그런데 미성년자는 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가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이거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생활 필수품은 현존이익이 발생하면은 이걸 뭐야?
지금 미성년자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상 판매업자가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이 경우 뭐라고 써 지금? 생활비스비 아니면은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상품 있잖아. 다이어트 상품을 지금 보니까 어쨌든 세 달을 먹었어. 세 달치 먹었는데 그게 만약에 생활비스비면은 세 달치 먹은 거에 대한 돈을 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다이어트 상품 지금 생활비스비 아니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은 그 돈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지. 맞잖아. 이미 세 달치 먹었는데. 맞잖아. 그런 얘기야. 그럼 볼게. 자, 그래서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있다 체크합니다. 자, 취소권 행사의 배제 체크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자, 우리 방금 전에 미성년자의 취소권 말했을 때 누굴 보호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나옵니까? 지금 취소권 뭐가 있다? 행사의 배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 보호한다? 요 판매업자. 그쵸? 요 판매업자를 보호합니다. 그쵸? 판매업자를 보호래요. 맞죠? 그럼 이게 뭐가 있다 했다는 취소권 행사 배제하는데 그 취소권 행사 배제 요건이 뭐라고요? 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어.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판매업자한테 저 성인이요. 저 나이 많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혹은 법정 대리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해줬어. 근데 동의를 해준 것처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우리가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 자, 또한 미성년자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체크할게요.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체크합니다. 확답 촉구할 권리, 그치? 확답. 자, 이렇게 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볼게요. 이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은 그 행위를 추인한 것을 본다. 이 말은 추인은요, 그 행위를 원래 자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법정 대리인, 그치? 근데 취소를 안 하기로 확정하는 거야. 그게 추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뭐라고? 확답 안 하면은 기간 내 확답이 없어. 그럼 뭐가 된다고? 계약을 뭐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알았다면은 우리가 두 글자로 혹시 뭐라고 할까요? 알았다면. 알았다면은 우리가 법률에서 저거 하나만 법률에서 자, 어떤 용어가 있냐면요. 선이랑 그 다음에 악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선의가 착하다, 아이가 나쁘다, 이게 아니야. 이 선의는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선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경우가 선이야. 알겠죠? 그치? 그 다음에 악의는 뭐냐?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철회권은 지금 마지막에 철회권 행사할 수 없다 됐는데 지금 마지막 철회권인데 그쵸? 자, 고개 안 맞구나. 자, 미안해. 다음으로 한번 더.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이사를 철회할 수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다. 그쵸? 철회권. 그래서 세 번째로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는데 자, 이 경우는 뭐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알았다면 안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은 악의 경우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어떤 경우가 되는 건가? 판매업자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떤 경우? 저 법률용어 쓰면 어떤 경우? 선의인 경우만 가능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쵸? 요거 그래서 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선의인 경우만 가능하다. 요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비용이 뭐 크지 않죠, 그쵸? 크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3번 먼저 보면은 니은의 이유, 그치? 뭐 대중교통 이용, 김밥,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은 우리가 법정 대리인 동의 안 해도 부모가 동의 안 해도 할 수 있다, 그치? 왜냐면 1번이었죠. 미성년자가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이야, 맞죠, 그치? 그냥 일상적인 거래니까. 그래서 23번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1번 선지. 계약의 취소는 거래 자체가 무효화됨. 맞죠? 그치?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면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한다고 했다. 그치?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요. 이번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면 먼저 계약 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치? 우리가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하려는 법정 대리는 판매업체 확답 촉구에 대해 응답해야만 한다. 자, 마지막 서술어 밑줄 그을게요. 응답해야만 한다 밑줄 그을게요. 응답해야만 한다. 자, 응답해야만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확답 촉구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안 합니다. 그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확답할지 안 할지 뭐야? 부모의 선택이요.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확답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쵸? 이선지가 이러면 맞아. 확답해야 할 수 있다라면 맞아요. 알겠죠? 그치? 근데 확답해야만 한다고 돼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거래한 상품 계약의 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5번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한 상품을 사용도 중 취소하면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금 반환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맞아. 상품의 성격 아까 뭐 생활 필수품이냐 필수품이 아니냐. 맞죠? 여기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진다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22번인데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기억. 자 아까 우리 뭐 했습니까? 다이어트 식품이죠. 다이어트 식품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죠.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건 생활 필수품이 아니니까 자 우리 미성년자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따로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3번 서지 보면은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업자가 추가로 요구한 10만 원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치? 그냥 원래대로 돌리면 돼 그냥. 맞죠? 그치? 그래서 학생은 30만 원 돌려받고 그 다음에 판매업자는 그냥 다이어트 그 식품 그냥 돌려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24번. 자,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을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취소권을 못 합니다. 그쵸? 거기 부모의 동의서 위조에 밑줄 놓고 취소권 배제라고 써놓을게요. 취소권 행사 배제. 취소권 행사 배제. 그치? 그 다음에 판매자 병으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거래 당시 병은 갑과 을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자, 알고 동그라미입니다. 알고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선이야 악이야? 알고니까 악이겠죠. 그쵸? 악이라고 써놓고 자 그럼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철회권 행사 불가 써놓을게요. 철회권 행사 불가. 그치? 철회권 행사 불가. 네. 네네네. 네. 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끝낼 거거든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7시 전에는 끝내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고니까 철회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철회권은 선의의 경우에만 돼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의뢰 동의서가 의도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자, 며칠 후 갑과 을의 부모는 갑과 을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1번 갑의 부모는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죠?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따로 뭐 부모 동의서 의조하거나 자기가 성인이라고 거짓말 안 했어요.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취소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을과 을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왜? 을의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어, 을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범죄이야, 범죄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다음에 3번에 갑과 을이 병과 체결한 노트북 구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해요.
맞죠, 그치? 근데 유효한데 취소권이 행사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치? 그다음에 4번에 병은 갑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철회권 행사할 수 없어요. 말했죠? 철회권은 어떤 경우에만 선의인 경우에만, 그치? 악이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자 5번 선지 보니까 병은 갑과 을에게 노트북 구매 계획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데 자 갑과 을에게 비추어 놓을게요. 5번 선지. 자 2번 선지에 보니까 지금 4번에 자, 5번 선지 보니까 그쵸?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병이 자, 누구한테 지금 한대요? 갑하고 을한테 뭐 한다고 지금 확답 촉구한대요. 자, 그런데 확답 촉구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자, 갑하고 을은 미성년자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권리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이들의 부모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답 촉구는 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병이 누구한테 하냐면은 갑과 을의 부모를 상대로 확답 촉구해야 돼요. 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계월전은 그 28번만 좀 볼 건데 홍계월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성 영웅 소설이요. 여성 영웅 소설. 그래서 자, 음, 자 지금 홍겨울전은 여성 영웅 소설이고 지금 이제 재밌는 게 거기 일단은 그 28번에 보기 먼저 잠깐 볼게요. 홍겨울전에서 주인공 개월은 자신이 지닌 우월한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기존 여성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를 탈피한 것이다. 특히 개월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은 여성도 삶의 주체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특히 뒤에 문장도 밑줄어놓을게요. 개월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은 여성도 삶의 주체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자,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되었던 당대 남성 중심의 사회적 현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다. 한편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조선시대의 통념적인 남성상과 달리 권위적이지 않으며 나약한 모습으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개월이 그 남장을 해요. 남장을 해서 평국이란 이름을 불려요. 그래서 개월이 지금 평국이고 자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보국이 있어. 보국.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거기 잠깐만 앞부분의 줄거리 잠깐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음. 명나라 시절 홍시랑과 부인 양시사에 태어난 개월은 남장을 한 채 길러진다. 이후 장시랑의 난으로 부모여진 개월은 여공에게 구출된 뒤 그 이름을 평국이라고 치고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수학하여 과거에 장원급제한다. 이후 오랑캐가 침략하자 거기 착합니다. 평국은 원수, 보국은 중군장이 되어 이를 평정한다 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인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생애 때 앞에 생애 때 대원수야 대원수. 대원수. 그럼 대원수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대장군이야. 그러니까 장군 중에 으뜸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보국은 거기 나왔죠. 뭐라 했어 지금? 중군장. 자 그럼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높아? 지위가 누가 높겠습니까? 대원수가 더 높아요. 그렇죠? 지위가 이쪽이 더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월은 여성이고 남성. 그래서 여성이고 그다음에 남성. 그래서 여성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 어디 가서 좀 보시면은요. 자 거기 우리 10쪽입니다. 10쪽에 이렇게 보시면 10쪽에
10쪽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쪽 보니까 이튿날 거기 체크하죠. 밑줄 볼게요. 원수가 중군에게 분배했습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개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중군이 아까 말한 보국이다. 그치? 그래서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랍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중군이 명령에 순종하여 말에 올라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자, 시작합니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시작합니다. 너를 머리를 배려하니 너희는 밥비나와 칼을 받으라 돼 있습니다. 됐죠,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보국이 가서 적을 무찌릅니다. 무찌르다가 이제 그다음 보니까 거의 리을 가볼게. 리을. 자, 동해 번쩍 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메고 남쪽으로 하는 듯 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메고 좌충우 돌아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붙고라 하더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며 조롱했다. 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려 나를 없인 여기더니 이제도 그러할까. 그래서 원수가 장대에 앉아 구덕지에 머리를 함에 넣어 황성을 보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보국이 전쟁터에 나갔죠. 나갔는데 나가다가 이제 두 명인가 제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개월 평국에 가서 복을 구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아이씨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여성은 단대네 라고 하면서 여성의 일종의 약간 권위를 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28번에 5번 선지 보니까 자 거기 밑줄을게요. 여자라는 이유로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시한 밑줄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시한 보국을 개월이 조롱하는 장면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자, 남성 중심의 사회 의식에 대한 비판을 담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성이 남성을 구해주니까. 그런데 자, 지금 보국 어떻게 했어요? 자, 대장군인 개월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 나가서 싸웠지. 그러니까 명령을 무시했어, 안 무시했어? 안 무시했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아니 오히려 대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 싸웠어 그냥. 맞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번이 정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9, 33번 같은 경우는 30번이 조금 오답률이 높았는데 자, A만 읽고 30번만 좀 설명드릴게요. A만 읽고 30번. 자, 가볼게. 자, 피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행 방향과 같은 지진파로 매질의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며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 그래서 피파가 좀 빠릅니다. 자, 그래서 29 지금 몇 번이죠? 33번은 자, 그래서 P파가 있고 뭐가 있다? S파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 그다음에 P파의 전파 속도는 초속 6에서 8km이지만 진폭은 작아 지진 피해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초속 약 6에서 8km 정도 된다. 6에서 8 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S파는 지금 뭐라 됐습니까? 진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진파로 전파속도는 초속 약 3에서 4km 그치? 전파속도가 초속 약 3에서 4km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 전파속도는 느리고 진폭이 비교적 커서 지진 피해 정도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PSC. 자, 말했죠. P파랑 S파이 누가 더 빠르다? P파가 더 빨라. 그치? 그래서 P파랑 S파의 차이점이 PSC야. 그러면은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진다. 이거 우리 생각하면 간단하지. 그치? 왜? P파가 더 빠르니까. 맞죠? 그치? 그러면 멀리서 올수록 더 차이가 커지겠지. 맞죠? 그치? 그래서 PSC. 그쵸? PSC. 이거는 진원이 멀수록 우리가 더 커진다. 그치? 충분히 이해되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P파와 S파의 도착시간 차이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왜냐면은 P파 S파 중에 누가 더 지진 피해가 크다고 해서 S파가 맞죠, 그치? 그래서 P파 다음에 S파가 오니까 P파가 온 걸 관측하면은 나중에 S파가 올 때 우리가 방비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 P파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합니다. 아, 얘는 고체, 기체,
액체 모두 통과를 해요. 알겠죠? 자, 반면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에스파는 뭐만 통한다? 얘는 고체만 통합니다. 오케이, 그럼 볼게. 자, 그러면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액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에스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에스파 암형대가 생긴다. 피파는 멘틀과 액, 외액과 내액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라는데 이로 인해 피파 역시 암형대가 생긴다. 또 지진파의 전압수, 자 밑줄 볼게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더. 지진파 전달 속도. 자, 매질과 무슨 관계? 매질의 밀도랑 무슨 관계? 밀도랑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알겠죠?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은 30번 봐요. 자,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세 관측소에서 관측되었다. 자, 관측소 1에는 피파만 도착하였어요. 자, 그런데 관측소 2와 관측소 3에서는 피파와 에스파가 모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가 그러니까 관측소 1은 지금 B랑 A를 통과해서 지금 관측이 됐지. 그림에서, 그쵸? 그러면은 지금 관측소 1은 뭐만 도착했다? P파만 도착을 했어요. 자, 그쵸? 그 다음에 관측소 2랑 3은 P파랑 S파가 도착을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 그러면은, 자, 지금 아까 말한 게 뭐야? S파는 뭐만 통과한다, 뭐만? 고체만 통과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관측소 2랑 관측소 3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고체를 통과해 온 거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뭐야? 고체 통과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관측소 1은, 자, 지금 그러니까 이 고체가 결국 뭐겠습니까? 뭘까요, 지금? B일 것 같아요. 맞죠, 그치?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관측소 2랑 관측소 3에서는 지금 어때요? 지금 둘 다 관측이 됐단 말이, 그치? 그럼 B가 고체인 거고, 그 다음에 A는 뭐가 아닌 거야? A는 뭐가 아닐까? A는, 자, A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A는 뭐가 아니다? A는 고체가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치? 왜냐면 그러니까 뭐가 못 왔어? 관측소 1에는 지금 에스파가 못 온 겁니다. 알겠죠, 그치? 그렇게 보시면 돼. 다음, 그런데 관측소 2에는 피파 에스파가 한 번씩 도착한 반면 관측소 3에는 피파 에스파가 두 번씩 도착하였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2는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 C 3은 어때요? 지금 두 개 있지, 루트가. 그렇죠? 그래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 중 C를 지난 피파 에스파가 B만 지난 피파 에스파가 먼저 도착했다. 그러면은 C를 지난 피파 에스파가 B만 지난 피파 에스파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매질 밀도가 높을수록 전달 속도 빠르다고 했지. 맞죠? 그치? 그럼 매질 밀도가, 자, 그럼 매질 밀도가 누가 누구보다 높다? 어. 자, 매질 밀도가 누가 누구보다 높다? C가 B보다 높다라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요. 1번 선지 관측소 2에는 피파가 에스파보다 먼저 도착하겠죠. 자, 피파 에스파 누가 더 빠르다? 피파.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번에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는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와 달리 상태, 자 밑줄, 상태 동일 밑줄. 자, 아까 말했죠. B는 뭐라고 해서 B는 고체야. 맞죠? 근데 A는 뭐라고 했어요? 고체가 아니죠, 그쵸? 그럼 뭐 상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번에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 중 B만 지난 지진파의 PSC가 더 크게 나타났겠군인데, 자, 지금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는요, 거리가 어때요? 진원부터 더 멀어요. 그러니까 관측소 2랑 관측소 3 봤을 때 관측소 3이 더 멀어. 맞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지진파의 PSC는 더 클 겁니다. 진원부터 더 머니까. 4번에 관측소 3과 달리 관측소 1에 에스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관측소 1과 관측소 3으로 가는 경로의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 맞죠? 관측소 1에 가는 경우에는 매질이 고체가 아닌 경우가 있는 거고, 그쵸? 관측소 3으로 가는 경우는 매질이 고체니까 에스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관측 속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C를 지난 지진파가 B만 지난 지진파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C의 뭐가 매진 밀도가 B보다 높기 때문에. 그치? 매진 밀도가 높을수록 전파수가 더 빠르다고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해. 하나만 더. 그 40번이 좀 어려웠는데 요거 이제 청춘 과부인데요. 과부가인데 과부가 뭐죠? 과부가? 맞습니다. 남편이 사별한 경우, 이별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이별한 경우, 사별한 경우 우리가 말한다. 과부, 그치?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40번은 3번의 답이었는데 잠깐 볼게요. 사주팔자 일환과 이내팔자 왜 그리 주체없어? 사주팔자 이내팔자니까 뭐 말한다?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에게서 찾는 거 밑쪽으로 그게 틀린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찾고 뭐에서 찾고 있습니까? 운명에서 찾고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3번이 답인 거고 그 다음에 42번은 뭐가 틀렸냐면은 자 가의 견우직녀도 뭐라고 됐냐면요 우리 견우직녀도 아마 그 알 건데 우리 7월 7일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저 위에서 잠깐만 네 번째 줄 볼게요. 거기 가의 네 번째 줄 견우직녀성도 둘이 서로 마주섰다는 거야. 서로 마주섰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둘이 마주섰다는 건 서로 같이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뭐야? 남편이랑 뭐 했습니까 지금? 사별했지, 그치? 그래서 지금 42번의 3번 선지는 견우직녀성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쵸? 대조가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나의 은행나무도 화자의 처지, 나의 은행나무도 마찬가지 화자의 처지 대조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 견우직녀성이 동일하다는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42번은 3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 참고해서 한 번 더 좀 풀어보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